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부작용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많다고 강조하고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고용 감소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처음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나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는 진단을 내리는 건 성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 근로자의 전반적인 소득이 늘었고 특히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한 건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런 부분을 잘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실패론을 반박하며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일각에서 나오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에 미흡한 성과를 지적하며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혁신 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또 규제 혁파에도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면서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재원 확보가 필수인데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소득 분배 문제와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재정 지출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일자리,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총 지출 증가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재정 지출 증가율을 7.1%, 내년에는 5.7%로 제시했었는데 이를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내년 예산은 46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입니다.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고심해야 하며 세소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특히 최근 관심을 끄는 건 보유세 개편입니다. 정부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책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시세의 평균 50% 선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인 70%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데 이 경우 보유세는 최대 50%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경기 위축과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세율이 얼마나 오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오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세금 인상은 그쪽 부분에 약간의 이제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특히 성장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16,000명이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공공부문에서 앞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단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11만 6천 명에 대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여 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특별 실태 조사를 거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보다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16,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이 6월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1단계와 같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파견, 용역 근로자가 전환 대상입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2단계 기관들이 대부분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복리후생금품을 차별 없이 제공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담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오는 10월, 파견, 용역 근로자는 12월까지 전환 결정이 완료됩니다.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되 채용 사유와 인원 등에 대해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3단계 대상인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이명희 1호 재단 이사장의 폭언, 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괴롭혔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이명희 1호 재단 이사장에게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검토 대상에 올랐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창동 주거지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범행만 24건으로 피해자는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혐의는 경찰이 참고인 170여 명을 접촉해 조사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가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이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소액 주주들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해 변화가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최근 한 법률사무소는 서울 남부지법에 대한항공의 소액주주 명부를 보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당초 대한항공 측에 요청했지만 답이 없자 법원에 이를 요청한 겁니다. 해당 로펌은 소액주주 의결권을 모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습 경영이 아니라 전문적인 경영인으로 하여금 회사가 이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부터 밀수와 탈세 의혹 등을 거치며 대한항공 주가는 최근 한 달 반 사이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최대 주주는 지분 30%를 차지하고 있는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의 최대 주주는 조양호 회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공개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하기로 하는 등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기로 해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4차례 촛불 집회를 연 대한항공 직원들도 이번 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갑니다. 다만 직원연대는 사측의 방해가 의심된다며 촛불 집회 대신 시민들을 상대로 게릴라 홍보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니폼과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이 시내 중심가 곳곳에서 일종의 플래시몹을 펼치는 건데 시간과 장소도 비밀에 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요즘 맛집이나 먹방 콘텐츠가 유행할 정도로 미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식품 유통업체들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간편식 레스토랑과 바리스타가 있는 편의점이 생겨나고 우리 맛을 연구하는 기업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스테이크 간편식을 자판기에서 뽑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즐깁니다. 간편식을 기반으로 만든 한식 등을 제공하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현대인을 위한 간편식 전문 매장의 모습입니다. 사실 가정 간편식이라는 게 완조리 식품뿐만 아니라 반조리, 고객이 직접 집에 가서 즉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까지 고객들이 이런 새로운 식문화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고급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편의점도 등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바리스타가 직접 원두 커피를 내려줍니다. 저희 점포에서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원두랑 케냐 AA 원두를 사용해서 좀 더 맛있는 균등한 품질의 커피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년 넘게 우리맛 연구를 진행한 식품업체도 있습니다. 곰취 모히토, 쓴바기 우유 된장 푸딩 등 우리 식재료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하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식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밥들,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밥에 훨씬 더 다양한 그런 거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입맛도 고급화된 소비자들.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식품 유통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1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는 북한의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김정열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합니다. 지난달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철도 연결과 현대화 사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철도 사정과 협력 방안,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진행된 북한 핵실험장 폐기 현장 취재단이 원산에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까지 416km 구간을 이동하는 데는 무려 16시간이 걸렸습니다. 평균 시속은 고작 20-30km. 우리 측 고속철도는 고사하고 일반 열차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북한의 전체 철도 노선은 5,224km로 남한의 3,899km보다 깁니다. 여객 수송 60km 이상, 화물 수송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운송수단이지만 심각한 노후화로 평균 속도는 시속 40km 미만에 불과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는 김정열 국토부 2차관과 북한의 김윤성 철도성 부상을 통해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 등 철도 협력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철도는 대부분 단선으로 경의선의 경우 약간 수리만 하면 운행이 가능하지만 경원선과 동해 북부선 구간은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섣부르긴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북 고속철도 연결 사업 등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제 주철 정도라고 해서 철도가 주된 교통수단이고 도로는 종속적인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은 철도가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앞으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철도 이용 문제가 논의될지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온 장소들이 인기를 얻으며 주요 관광 상품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들은 누가 찾는 걸까요? 오늘 히든잡에서 알아봅니다. 드라마 도깨비나 태양의 후예에 나왔던 장소들은 드라마가 끝났지만 여전히 인기가 높잖아요. 그만큼 드라마와 영화에서의 장소 선정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를 만드는 제작진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었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해당 영화,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 자체가 강행군이기 때문에 장시간 촬영 장소를 찾아다니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직업이 있는데요. 바로 로케이션 매니저입니다. 로케이션 매니저요? 그렇다면 이러한 장소를 따로 섭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로케이션 매니저란 방송, 드라마, 영화 등의 제작을 위해
촬영 현장을 방문하여 건물이나 장소를 섭외하는 전문 직업을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촬영 장소 섭외자나 로케이션 헌터로도 불립니다. 로케이션 매니저 김태영 씨는 촬영 장소 섭외 일을 전문적으로 시작하며 점차 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인상적인 촬영 장소가 로케이션 매니저란 직업을 통해 탄생한다니 정말 매력적인 직업인데요. 그렇다면 로케이션 매니저는 어떤 과정을 통해 작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대본을 검토한 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주요 촬영 장소에 대해 구상하게 되는데요. 이후 PD나 또는 영화 감독, 기타 제작 종사원들과 주요 촬영 장소에 대해서 협의를 한 뒤 자료를 찾아보고 촬영 후보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한 후보 지역을 직접 방문한 뒤 촬영에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하고 제작진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촬영 장소로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시나리오에 맞는 장소를 찾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케이션 매니저는 일을 의뢰받으면 시나리오를 몇 번이나 살피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촬영에 적합한 장소인지 식사도 해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풍경의 변화도 살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과 친숙해지면 이 주인공의 입장과 상황을 장소에 대입해서 앵글별로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이렇게 찍은 사진을 토대로 제작진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장소가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와, 하나의 장소를 섭외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럼 시나리오를 보고 가장 적합한 촬영지를 찾아야 하니 사전에 미리 다양한 장소를 많이 알아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의뢰받지 않아도 국내의 다양한 곳을 다녀야 하는 게 로케이션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로케이션 매니저 김태영 씨의 경우 2001년에 이 일을 시작한 뒤로 차 4대를 바꿔가며 17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약 97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이니 약 24번을 돈 셈인데요. 일이 많아서 바쁠 때는 이틀간 1,300킬로미터를 운전할 정도로 강행군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차 기름값만 해도 최소 250만 원이 나온다고 하니 그만큼 국내외 곳곳을 속속들이 알아야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이죠. 그만큼 발로 열심히 뛰어야 대중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직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로케이션 매니저는 단순히 장소만을 섭외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허가 공문을 올리거나 현장의 교통을 정리하고 스태프들의 숙박까지 추천하기 때문에 사교적인 사람에게 걸맞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영화에 자주 나오는 컨테이너가 많은 선적장의 경우 긴장감을 올려주는 촬영 장소로는 더없이 적당하지만 이 섭외 자체가 까다로워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관계자와 미리미리 친분을 쌓아둬야 하기 때문에 사교성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발로 뛰는 열정과 원만한 장소 섭외를 위해 꾸준히 인맥 관리도 해야 한다 이런 건데 보수는 그에 준하게 받는 편인가요? 네, 김태영 씨가 한 웹진과의 인터뷰에서 촬영 섭외를 하고 받은 보수를 공개했는데요. 장소를 섭외할 때 주로 팀으로 움직이며 영화 아저씨는 6개월간 60여 장소를, 타짜의 경우 3개월간 한 70여 장소를 섭외하며 4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수는 단순히 장소의 수와 기간만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소요 시간, 촬영 장소, 일의 난이도, 필요한 직원의 수, 또 섭외 경비 등을 고려해서 견적을 내게 되는데요. 로케이션 매니저는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경력과 노하우가 쌓이면 일의 난이도가 점차 쉬워지고 보수도 높아지지만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장소에 대한 기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특히 어려운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년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 1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케이블과 유튜브를 통해 드라마도 다수 제작되고 광고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경력을 쌓는다면 더없이 좋은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내가 찾은 장소에 대중들이 감동을 느끼고 추억을 얻게 된다면 그만큼 보람이 큰 직업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영화와 드라마계의 나침반 같은 로케이션 매니저에 여러분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